매년 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는 가늘고 창백한 모종을 보며 속상하셨나요? 정성을 다해 좋은 씨앗을 심어도 막상 밭에 옮겨 심으려면 힘없이 쓰러지는 실모종이 되곤 하죠.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파종 지식의 99%가 이미 구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되던 혁신적인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2026년 튼실하고 짱짱한 모종을 만드는 새로운 표준이 될 특별한 파종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첫날부터 식물의 성공 유전자를 깨워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존의 방식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상토를 사서 씨앗을 불린 뒤 창가에 두고 정성껏 키우실 겁니다. 그런데 왜 모종은 자꾸 빛을 찾아 휘어지고 모잘록병에 걸려 약해지는 걸까요? 문제는 식물을 너무 과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양 없는 죽은 흙, 한쪽에서만 들어오는 빛, 그리고 지나치게 일정한 온습도는 식물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무균실에서만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험난한 외부 환경에 나가는 순간 병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싹을 틔우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극을 통해 식물이 스스로 생존력을 키우도록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종을 단순히 보살피는 단계를 넘어 압도적인 수확을 거둘 챔피언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생각의 변화는 파종을 단순히 흙에 씨앗을 심는 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의 농법은 씨앗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씨앗 하나하나를 잠들어 있는 운영체제가 탑재된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식물의 크기, 열매의 색깔,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씨앗을 깨우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 잠든 올바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가 곧 마주할 세상은 네가 아주 강인하고 단단하며 깊고 튼튼한 뿌리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앗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자라렴. 뿌리 내리는데 힘쓰지 말고 그저 빛을 향해 위로만 빨리 올라오렴. 이 잘못된 신호는 결국 가늘고 힘없이 웃자란 줄기를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앞으로 설명해 드릴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 시작부터 뿌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법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첫 싹이 트기도 전부터 성장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유전적 단계에서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적절한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니 조금 걱정되시나요? 보통 우리는 모종을 애지중지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있습니다. 야생의 식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물을 주는 사람도 완벽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온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며 훌륭하게 자라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자연의 환경을 작은 규모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조절된 스트레스는 식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아주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극을 주어 스스로 방어 기제를 깨우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잠시 온도를 낮추거나 흙을 어느 정도 말리거나 특수한 파장의 빛을 사용하는 식이죠. 이런 미세한 자극들은
식물이 무작정 위로만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게 하죠. 결과적으로 줄기는 더 굵고 튼튼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단련과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찬물로 씻으며 몸을 단련한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적절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자란 모종은 밭에 옮겨 심었을 때 기온 차이나 질병을 훨씬 잘 견뎌냅니다. 그저 연약하고 예쁘기만 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농사의 시작은 씨앗을 깨우는 것부터입니다. 단순히 맹물이나 소독약에 담가두는 뻔한 방식은 잠시 잊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씨앗을 단순히 깨우는 걸 넘어 초반 성장에 폭발적인 힘을 실어줄 이른바 3단계 에너지 칵테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살균과 껍질 연화입니다. 화학 성분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선 깨끗한 빗물이나 눈 녹인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여의치 않다면 수돗물을 얼렸다가 녹여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냉장고에서 일주일 이상 숙성시킨 알로에 즙 2~3방울과 고운 나무제 1티스푼을 섞어줍니다. 알로에는 천연 살균제이자 강력한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고, 나무제는 씨앗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형태의 칼륨과 인산을 공급해줍니다. 이 특제용액에 씨앗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담가두세요. 고추나 가지처럼 껍질이 딱딱한 씨앗은 4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은 씨앗 표면의 병균을 깨끗이 없애줄 뿐만 아니라 단단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영양분이 깊숙이 스며들게 돕습니다. 본격적인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가 끝나면 2단계와 3단계를 거의 동시에 진행합니다. 먼저 2단계는 씨앗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 용액을 준비하는데요. 아까와 똑같은 녹인 물 한 컵에 호박산을 칼끝에 살짝 묻을 정도로 아주 소량만 넣어줍니다. 호박산은 식물에게 천연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돕고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서 씨앗이 힘차게 싹을 틔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죠. 첫 번째 용액에서 씻어낸 씨앗을 이 호박산 용액에 30분에서 40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장 중요한 3단계인 온도 충격, 요법에 들어갑니다. 씨앗이 담긴 용기 그대로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 2시간 동안 차갑게 둡니다. 이때 온도는 영상 4도에서 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다시 꺼내서 25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2시간 동안 둡니다. 이 과정을 총 2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급격한 온도차를 주는 이유는 자연의 일교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씨앗의 생존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이 과정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씨앗을 심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파는 범용 혹은 만능이라고 적힌 상토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흙은 대개 영양가가 낮고 산성이 강한 데다 생명력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만의 살아있는 흙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흙의 기초는 피트모스가 아니라 잘 숙성된 고급 퇴비와 지렁이 분변토를 1대 1 비율로 섞은 것입니다. 퇴비가 흙의 뼈대와 기본 영양을 잡아준다면 지렁이 분변토는 유익한 미생물과 효소, 그리고 휴믹산이 가득 담긴 농축액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흙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죠. 직접 만든 퇴비가 없다면 산도가 낮은 좋은 피트모스를 사셔도 되지만 반드시 살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에 배수제를 추가할 겁니다. 그냥 모래가 아니라 굵은 강모래와 질석을 섞어서 말이죠. 특히 질석은 정말 놀라운 광물입니다. 수분을 머금었다가 뿌리에 천천히 전달해 주기 때문에 흙이 바짝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공기길을 열어주는데 이건 식물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비율은 간단합니다. 베이스가 되는 퇴비와 분변토 혼합물 3단위당 배수제 1단위를 넣어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 재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제 평범한 상토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비밀 병기를 공개합니다. 바로 마이코라이자, 즉 균근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식물을 키우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이름이죠. 균근은 식물의 뿌리와 미세한 곰팡이가 공생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 곰팡이들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아주 유익한 파트너입니다. 균사체라고 불리는 이 곰팡이, 실들이 흙 속에서 수미터까지 뻗어나가며 뿌리의 흡수 면적을 수십 배로 넓혀줍니다. 곰팡이는 식물이 스스로 흡수하기 힘든 인산이나 미량 원소, 그리고 물을 흙 속 깊은 곳에서 끌어모아 뿌리에 직접 전달해주고요. 그 대가로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곰팡이에게 나눠줍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십이죠. 균근이 포함된 흙에서 자란 모종은 뿌리 발달이 일반 모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납니다. 비료를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가뭄에도 강하고 뿌리 썩은병 같은 질병에도 훨씬 잘 견딥니다. 유익균들이 나쁜 병원균이 발붙이지 못하게 미리 자리를 잡기 때문이죠. 요즘은 시중 원예점에서 가루나 알갱이 형태의 균근, 제제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셔래요. 상토 10리터당 마이코라이자 가루를 한두 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식물의 평생을 책임져줄 든든한 아군을 흙 속에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과 상토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다음 비결인 핫스타트, 핫스타트 기법을 공개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씨앗을 기분 좋게 속이는 방법입니다. 2월의 차가운 창가 흙이 아니라 마치 햇살 가득한 5월의 따뜻한 땅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장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보통 차가운 흙에 씨앗을 심으면 싹을 트울지 말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심지어는 그대로 썩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에게 가장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넬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종하기 하루 전날 미리 준비한 상토를 화분이나 상자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흙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부어줍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죽지 않도록 팔팔 끓는 물이 아닌 딱 적당히 뜨거운 물이어야 합니다. 물을 다 부었다면 비닐이나 유리로 덮어 온기를 가둔 뒤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세요. 따뜻한 바닥이나 히터 근처가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종 직전인 24시간 뒤에도 흙의 온도가 25도에서 28도 사이로 따스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봄철 대지가 서서히 다궈지는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씨앗에게는 자, 이제 때가 됐어. 어서 힘차게 자라나렴 하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토양이 따뜻하게 데워져 씨앗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핫스타트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파종 하루 전
용기에 상토를 채우고 뜨거운 물을 충분히 뿌린 뒤 비닐을 씌워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이때 흙은 용기 끝에서 2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파종 직전에 비닐을 벗겨주세요. 흙의 온도를 체크해보면 손끝에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질 겁니다. 하루 사이에 겉면이 살짝 말랐을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정상입니다. 이제 심으려는 작물에 맞춰 흙에 작은 골을 내거나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씨앗을 놓기 바로 전 분무기로 따뜻한 물을 한 번 더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 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미리 준비해둔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놓아줍니다. 그러면 씨앗은 최적의 습도와 온도를 갖춘 완벽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위한 사우나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씨앗이 자극을 받아 훨씬 빠르고 고르게 싹을 틔웁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던 발화기간이 단 3, 4일로 줄어들기도 하죠. 이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는 초기 성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파종의 배치, 즉 심는 모양입니다. 보통은 씨앗을 그냥 흩뿌리거나 일렬로 나란히 심곤 하죠. 하지만 자연은 인위적인 직선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선순환의 경쟁을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싹과 싹 사이의 간격을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히 유지해주면 뿌리들은 서로 수분과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쟁은 식물을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더 깊고 넓게 뻗어 나가도록 자극을 줍니다. 식물들이 서로에게 여긴 내 자리야,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일직선보다는 지그재그 형태의 엇갈려 심긴나 나중에 약한 싹을 솎아낼 것을 고려해 두세 알씩 모아 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나 고추 같은 모종의 경우 보통 3cm에서 4cm 정도의 간격이 가장 적당합니다. 잎이 서로를 가려 햇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뿌리는 옆집 이웃의 존재를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치가 결국 식물의 전체 성장을 지탱하는 튼튼하고 넓은 뿌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올바른 파종 패턴이 식물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커다란 화분에 홀로 심어진 어린 새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뿌리를 넓게 뻗어야 할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변에 자원이 널려 있는데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저 굵은 원뿔이 한두 개만 밑으로 쑥 내리고 성장을 멈춰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그림을 그려보죠. 저희가 제안하는 선한 경쟁의 원칙에 따라 여러 새싹을 적절한 간격으로 함께 심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다 이웃의 영역과 마주치게 되면 뿌리는 방향을 틀고 세밀하게 갈라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결과 화분 안의 모든 흙은 아주 촘촘한 밑의 잔뿌리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실 영양분과 수분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핵심 역할은 굵은 뿌리가 아니라 바로 이 가느다란 흡수근들이 담당합니다. 이런 모종을 옮겨 심을 때가 되면 흙 뭉치가 부서지지 않고 건강한 하얀 뿌리들로 단단하게 감싸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은 옮겨 심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도 즉시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반면 굵은 뿌리 몇 개만 가졌던 식물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한참을 골골대며 고생하게 되죠. 결국 파종의 기하학적 배치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완벽한 뿌리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과학적인 농사 기법입니다. 따뜻하고 영양이 가득한 토양에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씨앗을 심은 뒤 그 위에 원래 쓰던 흙을 그대로 덮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흙이 너무 촘촘하게 덮여 있으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을 준 뒤에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약한 새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숨쉬는 멀칭제를 사용할 겁니다. 가볍고 포슬포슬하며 소독까지 된 이 혼합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며 겉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새싹이 자라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원해용 질석과 굵은 강모래, 그리고 곱게 빻은 활성탄이나 숯가루를 같은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질석은 습도를 조절해주고 모래는 통기성을 좋게 해서 배합토가 뭉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숯은 아주 강력한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죠. 어린 모종에게 치명적인 모잘록병이나 각종 곰팡이, 질환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제 이 혼합물을 씨앗 위에 0.5cm 정도의 두께로 살짝 덮어주세요. 이 정도면 씨앗을 보호하고 싹을 틔우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숨쉬는 멀칭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장점과 사용법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은 살아있는 배양토를 잘 다진 뒤 그 위에 씨앗을 놓아주세요. 그 다음 미리 준비해둔 질석과 모래, 숯가루, 혼합물을 가져옵니다. 이 마른 혼합물을 마치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 표면에 골고루 솔솔 뿌려주세요. 두께는 3에서 5mm 정도로 씨앗이 보이지 않을 만큼만 아주 얇게 덮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물 쪽에나 분무기 물줄기를 직접 쏘지 마세요. 물의 압력 때문에 씨앗이 밀려나거나 멀칭층이 단단하게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대신 미세 분무기를 사용해 따뜻한 물을 아주 가볍게 뿌려주세요. 겉면만 살짝 적신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씨앗에 필요한 수분은 이미 아래쪽 흙에 가득하니까요. 이제 컨테이너를 비닐이나 투명 뚜껑으로 덮고 싹이 고개를 내밀 때까지 따뜻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 숨쉬는 멀칭은 덮개 안쪽에 최적의 공기와 습도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머지않아 이 가벼운 보호층을 뚫고 새싹들이 얼마나 쉽고 고르게 올라오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새싹이 돋아났네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매일 정성껏 물을 주며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실 텐데요. 하지만 이게 바로 실수입니다. 모종이 약해지고 뿌리가 겉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흙 표면에 늘 물이 있다면 식물이 굳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펄스 관수법을 활용해 볼 겁니다. 이미 익숙한 조절된 스트레스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핵심은 짧고 의도적인 가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물을 주기 전까지 겉흙을 1에서 1.5cm 정도 완전히 말려주세요. 표면에 물이 부족해지면 식물은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바로 더 깊은 곳에서 물을 찾아라 라는 신호죠. 이때 식물은 화분 전체로 뿌리를 뻗으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스스로 일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튼튼하고 질긴 생명력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잎이 시들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겉흙만 말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방법은 뿌리 성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뿌리 썩은병이나 뿌리파리 발생을 막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퓰스 관수, 펄싱 이리게이션 법.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고 과학적입니다. 싹이 트고 비닐을 벗긴 후 첫 물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어린 줄기가 다치지 않게 위에서 물을 붓지 말고 화분 받침을 이용한 저면 관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받침대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고 흙이 수분을 충분히 머금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남은 물은 꼭 비워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실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서 사흘 정도는 그대로 두세요. 매일 손가락으로 흙 상태를 체크해서 손가락 한마디 깊이까지 포슬포슬하게 말랐을 때가 바로 다음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이때 다시 저면 관수로 흙 전체를 듬뿍 적셔주고 또다시 바짝 말려줍니다. 이렇게 충분한 관수와 확실한 건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펄스 방식의 핵심입니다.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가 마른 흙 속에서 충분히 숨을 쉬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옮겨 심기 전까지 아주 풍성하고 튼튼한 뿌리를 가진 건강한 모종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면 바로 밝은 곳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빛의 스펙트럼에 숨겨진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2월이나 3월의 창가 햇빛만으로는 광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린 모종들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빛을 찾아 위로만 뻗으려 하고 결국 줄기만 가늘고 길게 웃자라게 됐죠. 그래서 식물 등을 통한 보조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빛을 비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본잎이 두세 장 정도 나올 때까지의 초기 단계에서는 청색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장이 440에서 460 나노미터 사이인 이 푸른 빛은 줄기가 위로만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천연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식물에게 서둘러 위로 크지 말고 지금은 기초를 단단히 다질 때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청색광의 영향으로 줄기세포는 길게 늘어나는 대신 탄탄하게 형성됩니다. 그 결과 줄기는 짧고 굵으며 튼실해지고 잎은 진한 녹색을 띠며 도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 초기에는 청색광 비중이 높은 육묘 전용등을 사용하거나 풀스펙트럼 조명을 청색광 위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적정 일조 시간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입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 튼튼해지고 떡잎 대신 본잎이 두세 장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빛의 식단을 조절해 줄 때입니다. 이때까지처럼 청색광만 계속 비춰주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식물이 잎과 줄기를 본격적으로 키워야 하는 시기인데 이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640에서 660 나노미터 파장의 적색광입니다. 적색광은 세포의 길이를 늘리고 광합성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식물에게 기초공사는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층수를 올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렇다고 파란색 빛을 끄고 빨간색만 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청색광과 적색광이 모두 포함된 풀스펙트럼 식물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명이 자연의 햇빛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명을 따로 사용하신다면 적색광의 비중을 서서히 높여서 적색 2, 청색 1 정도의 비율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청색광 덕분에 줄기는 계속 단단해지면서도 적색광의 영향으로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빛을 비춰주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 하루에 최대 16시간까지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육묘의 절반이 빛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바로 온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모방해 식물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칙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자연의 온도는 낮과 밤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밤이 되면 서서히 식어갑니다. 식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전적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특히 밤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모종이 위로만 가늘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식물은 광합성을 멈춥니다. 하지만 호흡은 계속하며 낮 동안 축적한 당분을 에너지로 소모하죠. 이때 밤 온도가 낮처럼 계속 따뜻하면 식물은 그 에너지를 써서 키만 빠르게 키우려고 합니다. 결국 줄기는 가늘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밤 온도를 낮춰주면 식물의 전반적인 성장 대사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에너지를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비축하게 되며 이 에너지는 줄기를 굵게 만들고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위적으로 일교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낮에 조명을 켜둔 동안에는 20도에서 22도 정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밤이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려면 낮과 밤의 온도차, 즉 온도 변화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창가에 둔 모종을 밤동안 차가운 유리창 쪽으로 바짝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온도를 몇 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만약 단열이 잘 된 베란다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밤 기온이 15도에서 16도 정도 유지되는 베란다는 모종이 밤을 보내기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몇 시간 동안 시원한 현관이나 발코니로 옮겨두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찬바람이 직접 닿는 외풍은 꼭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할 황금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온도 차이는 5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낮 기온이 22도라면 밤에는 15도에서 17도 정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18도까지만 낮아져도 충분히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이 과정은 웃자라지 않고 마디가 굵고 튼튼한 모종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온도 변화에 적응하며 자란 식물은 나중에 밤낮 기온차가 큰 실제밭에 심었을 때도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 비밀 시스템의 마지막 과정이자 20번째 단계인 첫 번째 스마트 영양 공급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추비가 아니라 생애 첫 번째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준비한 퇴비와 지렁이, 분변토가 섞인 살아있는 흙 덕분에 초기 단계의 모종은 이미 충분한 영양을 머금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른 시기에 특히 질소 비료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빠르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영양 공급은 성장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자극하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시기는 본잎이 2장에서 3장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한 초록색 차를 만들 겁니다. 우선 1리터 유리병의 3분의 1 정도를 싱싱하거나 말린 쇠기풀로 채워주세요. 쇠기풀은 규소가 풍부해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고 줄기와 잎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끓기 직전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하루 동안 푹 우려냅니다. 하루 뒤 건더기를 걸러내면 농축된 천연 엘릭서가 완성됩니다.
이 원액을 물과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 희석액 1 리터당 약국에서 파는 요오드를 딱 한 방울만 섞어줍니다. 요오드는 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용액을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종의 뿌리 쪽에 조심스럽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배합을 사용하고 왜 첫 추비 시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본잎이 두세 장 나오기 전에는 추비를 주는 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린 싹은 씨앗 자체의 양분과 상토에 포함된 영양분만으로도 충분히 자라기 때문이죠. 아직 뿌리가 너무 약해서 추가적인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연약한 뿌리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본잎이 두세 장 정도 나오는 시기는 식물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빠르게 성장할 준비를 하는 때죠. 이때 필요한 건 단순히 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질소가 아니라 식물의 골격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힘입니다. 쇠기풀에 들어있는 규소는 마치 건물의 철근처럼 줄기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요오드는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결국 이 추비는 식물을 위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웃자라지 않고 대가 굵은 건강한 모종을 만드는 마지막 핵심 과정인 셈이죠. 이렇게 관리한 식물은 스트레스와 병해에 훨씬 강해집니다. 이제 옮겨 심기 전까지 혹은 밭에 아주 심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보신 것처럼 튼튼하고 통통한 모종을 키우는 비결은 어떤 마법 같은 가루나 특별한 주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자 하나의 재배 철학입니다. 여기서 반전은 진짜 비밀이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종합적인 접근이죠. 우리는 특제 칵테일과 온도의 변화를 통해 씨앗을 프로그래밍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미코리자를 활용해 화분 안에 살아있는 생태계, 즉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었죠. 핫 스타트 기법으로 씨앗을 깨우고 과학적인 파종 강역을 통해 뿌리들이 건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숨쉬는 멀칭으로 새싹을 보호하고 펄스 관수를 통해 뿌리를 단련시켰습니다. 빛의 스펙트럼과 일교차를 이용해 성장을 정밀하게 제어했고, 마지막으로 그린티라는 아주 똑똑하고 영양가 높은 보충제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때 평범한 씨앗은 비로소 압도적인 수확을 약속하는 챔피언 모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26년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이 재배법을 이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알찬 농사 비결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계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